여자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려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있는데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겁니다. 요란스럽지도 않고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것을 기대하느라 그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거창한 제스처나 완벽한 대사,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조용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경험하는 방식이 미묘하게 재조정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변화가 일어나면 그 이후의 모든 일은 거의 필연적으로 느껴집니다. 대화의 흐름이 달라지고 두 사람 사이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불안했던 것이 갑자기 탄력을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변화가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한 조건을 만드는 사람은 대개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특정한 주파수로 존재하며 특정한 존재감을 드러내어 상대방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술이나 전술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넘쳐나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거의 내지 못하는 피상적인 조언도 아닙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원리, 즉 두 사람 사이에 매력이 형성되는 더 깊은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끌렸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단순히 눈에 띄거나 겉모습만 매력적이라고 느낀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끌렸던 순간 말입니다. 마치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당신의 관심을 사로잡았는지 말입니다. 더 알고 싶었고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곁에 없을 때도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면 아마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잘생겼다, 재밌었다, 자신감 있어 보였다, 옷을 잘 입었다, 흥미로운 직업을 가졌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지 않나요? 잘생기고, 재밌고, 자신감 넘치고, 옷도 잘 입고, 흥미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냥 끌리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차이점은 그들이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매력적인 사람, 즉 연기하거나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은 주변에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느낄 수 있는 일종의 에너지 공간 같은 것이죠. 마치 방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직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고 주의가 다른 곳으로 향하며 더 깨어있고 현재에 집중하고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신경계가 변화하기 시작하고 경계심이 조금씩 풀리며 평소에 쓰고 다니던 사회적 가면이 덜 필요하게 느껴집니다. 역설적이게도 온전히 자신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앞에서 당신은 더욱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어질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기술도 전략도 암기한 행동 순서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바로 매력입니다. 매력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과 행동의 적절한 조합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적절한 접근 방식, 좋은 시작, 적절한 행동 순서만 찾으면 상대방이 자신에게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매력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상대방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누군가를 당신에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매력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심리가 당신을 위해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 차이는 미묘해 보이지만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럼 그 조건들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순서대로 따라야 하는 단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존재감의 차원들과 같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제가 집착하지 않는 존재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곧바로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호감을 사고 싶어하고 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연결되고 싶어하고 거절당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욕망은
설령 그것이 완전히 내면에 숨겨져 있고 잘 숨긴다고 생각하더라도 일종의 압박감을 만들어냅니다. 미묘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압박감이죠. 상대방은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그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속에는 무언가를 요구하고 무언가를 바라는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잘 아실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지만 진정으로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생각하고 성공과 실패의 징후를 살피고 다음 행동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감에는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에게 뻗어와 당신이 아직 주지 않은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면 어떻게 되나요? 당신은 움츠러듭니다. 의식적으로도 극적으로도 아닙니다. 그저 에너지가 살짝 움츠러드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있었을 개방성이 미묘하게 닫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경계심이 많아지고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며 어떤 감정도 느끼려 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과 비교해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뜻함과 관심 그리고 몰입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자존감은 이 만남의 결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대화를 즐기고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지만 아무런 결과도 맺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결과를 위해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현재에 충실합니다. 압박감도 없고 숨겨진 의도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에게 뻗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두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순간을 공유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순간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방어벽이 느슨해지고 호기심이 생깁니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무언가를 진정으로 느끼려는 마음이 열립니다. 자신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역설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정한 결과에 대한 갈망이 적을수록 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절대 흉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절박하면서도 겉으로는 초연한 척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경계는 너무나 정교해서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인 인식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당신을 읽어냅니다. 무엇을 느끼는지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더라도 불일치를 즉시 감지합니다. 진정으로 초연한 존재감을 체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 그대로 초연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삶의 의미와 만족감을 특정 인물이나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구축하기 위한 내면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선택권을 갖거나 적어도 지금의 삶에 진정으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즉 겉으로만 괜찮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괜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자신감을 가져라는 조언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감은 마음먹기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내면의 깊이를 구축하는 작업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절대 건너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세상의 어떤 기술도 소용없습니다. 두 번째 차원은 제가 생각하는 내면의 깊이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려 할 때 두 가지 함정 중 하나에 빠집니다. 안전한 주제, 즐거운 대화 등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거나 아니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와 감정적인 짐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매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전자는 지루함을, 후자는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번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식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무겁지 않으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고도 본질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지금 보이는 모습보다 훨씬 더 많은 면모, 아직 접하지 못한 부분, 탐구하지 못한 깊이를 보여주면서도 성급한 친밀감으로 상대를 압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무엇을 전달하느냐보다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더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주 평범한 주제, 예를 들어 직장 생활, 주말 이야기, 사소한 것들에 대한 의견 등을 이야기하면서도 깊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깊이는 말에 담긴 사려, 기품, 단순히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진심으로 되돌아본 듯한 느낌, 가끔씩 드러내는 취약함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인간미를 보여주는 순간들, 그리고 침묵 속에 담긴 의미, 서둘러 침묵을 메우려 하지 않고 무언가가 와닿도록 하는 순간들,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하는 시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 능력. 이러한 모습들이 상대방에게 주는 영향은 놀랍습니다. 표면적인 소통으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들은 더 알고 싶어 하기 시작합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빈틈을 채워나가기 시작하고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투자에 관한 중요한 점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관심을 쏟고 호기심을 갖고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당신에게 더욱 애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조종해서가 아니라 인간 심리가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투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에너지를 쏟은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직 풀지 못한 문제에 호기심을 느끼게 되죠.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모든 것을 너무 빨리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비감이 사라지고 투자할 기회도 없어지죠. 반대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방은 투자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최적의 지점은 전략적인 불완전함입니다. 호기심을 자극할 만큼만, 만족시킬 만큼은 아니어야 합니다. 깊이를 암시할 만큼만, 완전히 설명할 만큼은 아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차원을 편안한 불협화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좀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보통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진행됩니다. 예상 가능한 질문들이 오가죠. 예측 가능한 답변, 예측 가능한 행동 패턴,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모두가 예상되는 범위 안에 머무릅니다. 대화는 수백만 번의 비슷한 대화가 만들어낸 익숙한 흐름을 따라 흘러갑니다. 편안하지만 동시에 쉽게 잊혀지기도 합니다. 매력과 연결을 담당하는 뇌의 심층부를 자극하는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는 의례를 형식적으로 수행할 뿐 진정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은 없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도 대화는 거의 똑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 틀을 깨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적인 방식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방식도 아닙니다. 그저 미묘하게 예상에서 벗어나는 행동, 놀라운 말을 하는 것,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는 것, 마찰 없는 듯한 대화에 약간의 긴장감을 불어넣는 것, 상대방의 뇌가 깨어납니다. 갑자기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대부분의 대화와는 다른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자동 조종 모드가 아닙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경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편안한 불일치입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끌 만큼 충분한 예측 불가능성을 부여하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로 과하지는 않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약간 불안정하게 만들지만 위협적이기보다는 흥미롭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죠. 기억에 남을 만큼 충분히 독특하지만 불안정하거나 안전하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두 가지 극단 중 하나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너무 안전해서 완전히 예측 가능하고 쉽게 분류할 수 있고 잊히기 쉽고 그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거나 너무 혼란스러워서 상대방의 신경계가 방어 모드로 전환될 만큼 불확실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루하고 두 번째는 피곤합니다. 둘 다 매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상적인 지점은 그 중간 지점입니다. 몰입도를 유지할 만큼 충분한 예측 불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신뢰를 유지할 만큼 충분한 일관성이 있는 곳 말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곁에 머물며 알아가고 싶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말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관리해야 할 위협이 아니라 풀고 싶어하는 퍼즐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하거나 도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무심코 던지는 질문에 사려 깊은 답변을 하는 것,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을 하는 것, 혹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범주에 딱 들어맞지 않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틀에서 살짝 벗어나는 행동들이야말로 뭔가 다르다,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차원은 제가 지시적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다소 민감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철저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에는 표면 아래에서 특정한 에너지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은 주도권을 잡고 다른 사람은 따라갑니다. 한 사람은 틀을 설정하고 다른 사람은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한 사람은 상호작용의 구조를 만들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참여로 그 구조를 채워나갑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지배나 복종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 상호작용의 자연스러운 역학관계일 뿐입니다. 매력을 만들어내는 요소는 상황, 성별, 문화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강요하지 않고도 이끌어가는 능력, 통제하지 않고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 자신이 원하는 것과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히 하면서도 상대방의 선호와 경계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보이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는 수동적인 태도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런 수동적인 태도는 사실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위한 여지를 만들지 않죠. 단지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뿐인데 이는 대개 상대방에게 좋은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하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에너지를 쏟는 사람은 자신뿐인 것처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자신뿐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반면 주도적인 에너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고 가고자 하는 방향도 명확합니다. 당신도 원한다면 나와 함께 가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명확함, 자신감, 목적의식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수용성도 엿빕니다. 방향은 강요가 아닌 제시됩니다. 초대는 진심이며 거절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대화를 이끌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추측하거나 당신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형성된 흐름에 몸을 맡기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명확함은 매력적입니다. 방향 제시도 매력적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은 매력적입니다. 유능한 사람의 손에 맡겨진 듯한 느낌, 모든 것을 잘 처리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듯한 느낌, 기본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절대 꾸며낼 수 없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지시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부조화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자신감이 가면이라는 것을 감지할 것이고 이는 당신이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 경험 사이의 간극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간극 때문에 당신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떨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차원은 아마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간과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바로 감정 조절입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은 감정 상태의 교환이기도 합니다. 신경계는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읽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조화를 이루거나 분리됩니다. 불안한 사람 주변에 있으면 그 불안의 일부가 당신에게 옮겨갑니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사람 주변에 있으면 그 차분함의 일부가 당신에게 옮겨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것입니다. 이것이 매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내면이 혼란스럽다면, 즉 불안하고 의존적이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면 그 혼란은 밖으로 퍼져나가 주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얼마나 잘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배운 모든 기술을 얼마나 완벽하게 구사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내면의 혼란을 감지하고 그로 인해 자신도 혼란스러워집니다.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더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뭔가 불편하고 어색하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겉으로 보기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 상태가 그들에게 원치 않은 경험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내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면, 즉 차분하고 중심이 잡혀 있고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신과 평화로운 상태라면 그 안정감은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 편안해집니다. 신경계가 안정되고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차분하고 안정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매우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당신이 특별히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당신과 함께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과 있을 때보다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안정된 신경계는 당신의 공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됩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면 그 좋은 감정을 당신과 연결짓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뇌는 당신을 그들이 느끼는 감정의 원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단지 당신 자신이 안정되어 있고 그들이 당신 곁에서 함께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당신을 긍정적인 감정 상태의 원천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매력의 역학 중 하나이지만 거의 아무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 실제로 결과를 결정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당신은 단지 당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적 경험을 만들어주고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고 그 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진정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대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경계를 완벽하게 조절하는 능력을 개발하여 당신의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차분하고 매력적이며 가치 있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봅시다. 매력이 발휘될 때 일어나는 변화는 마법이 아닙니다. 우연도 아니고 운이나 화학적 끌림, 혹은 설명할 수 없는 현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안전하고 흥미롭고 몰입하여 무언가를 느낄 가능성에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조건들입니다. 그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존재감, 드러내지 않는 깊이, 편안한 불일치, 주도적인 에너지, 그리고 감정 조절. 이 중 어느 것도 피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모두 진정한 내면의 성장을 필요로 하는 존재 방식입니다. 빠른 해결책이나 쉬운 답, 누군가의 호감을 살, 마법의 말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답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존재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해방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길은 더 완전하고 안정적이며 자기 인식이 뛰어난 인간이 되는 길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가꾸는 노력이 삶의 이 영역에서 원하는 결과와 분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되거나 진정성이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더 온전히, 더 깊이, 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현하면 됩니다. 대본을 외울 필요도 없고 연기할 필요도 없고 자신이 아닌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소통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기 위한 더 깊은 노력을 하면 됩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흥미로운 점은 상황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는 것이든, 오래된 관계를 다시 불태우려는 것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타고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든,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근본적인 원칙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매력이란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거나 자신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력은 상대방이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다르게 경험하고 평소의 상호작용에서는 잠들어 있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것도, 연기하는 것도, 매력을 마치 퍼즐처럼 풀거나 전략으로 이겨야 하는 게임처럼 여기는 것도 멈춥니다. 대신 자신이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즉 자신의 모습과 자신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에 집중합니다.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러한 조건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억지로 만들어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매력이 생겨날 공간을 실제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이러한 자질을 갖출 때 사람들이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단 변화가 시작되면 눈에 띄지 않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감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특정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하면 아주 작고 거의 눈치채지 못할 만한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의 미묘한 변화, 자세의 변화, 말과 침묵의 변화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사람들이 호감을 느낄 때 기대하는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눈치채지 못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행동들, 즉 상대방이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소하고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신호들을 자세히 분석합니다.